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경은입니다. 이제 독감 접종 시즌이라서 요즘 독감 접종하러 오시는 분들이 특별히 많은데 일교차가 큰 그런 계절이 와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열성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열성 경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당황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아이들을 지혜롭게 또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성 경련이 무엇이냐면은 단순 열에 의해서 초래되는 경련으로서 전체 어린이들의 5에서 8%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정의상 만 3개월에서 5세 사이의 어린이에서 열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련을 열성 경련이라고 의미하는데요. 말하자면 기질적인 어떤 중추신경계 질환이라든지 특별히 뇌에 어떤 질환이 없이 단순 열에 의해서 생기는 경련을 열성 경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이제 경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요? 우선은 아이가 호흡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부모님이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너무 타이트한 옷을 입고 있으면 아기의 그 옷들을 일단 다 벗겨서 좀 루즈하게 풀러서 숨쉬기 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의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려서 혹시 입안에 뭘 먹고 있었다거나 이물질이 있다면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물질을 빼주시고, 그리고 또 경련 중에 그 치아로 혀를 깨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젓가락과 같은 부드러운 것으로 이게 살짝 물려준다거나 이런 액션을 좀 취해 주셔야 되고, 일단 이 경련이 일어나는 주 원인이 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머리라든지 이 목이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아니면 그 서해부에 큰 혈관들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찬 물수건으로 그 태피드 마사지, 콜드 마사지를 해주시고, 일단 보통 우리가 아이들이 열 감기 있을 때 열을 떨어뜨릴 때 미지근한 물에 목욕시킨다고 그러죠. 그런데 열 경련을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찬물로 하셔서 빨리 열을 떨어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심 체온을 떨어뜨리는 곳을 집중적으로 닦아주시고요. 절대 당황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런 경련을 계속 하기 때문에 반드시 119라든지 응급처치가 가능한 그런 곳을 연락을 해서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서 아이들의 경련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 많은 어머니들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경련을 자주 하는 우리 아이가 뇌가 다칠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사실 대부분의 열성 경련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대개 5분에서 10분 이내로 끝나는 경련은 뇌의 손상을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본 그 아이들의 열성 경련의 경우에 보통 5분 이내로 끝나지 10분까지 이상 넘었던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의사항은 경련이 만약에 30분 이상 지속될 경우에 뇌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단순 열성 경련이라기보다는 기질적인 뇌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좀 더 디테일한 그런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련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경련 중첩 상태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뇌 손상을 유발해서 뇌 기능 장애나 간질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병원에 있을 때 환자 중에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결과가 뇌염으로 판명되어서 중환자실에서 한 달 이상 집중적으로 치료받고 약간의 뇌 기능에 장애가 있는 채로 태어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경련 중첩 상태가 되기 전에 30분이 넘는 경련은 빨리 멈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응급실로 후송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열성 경련은 자주 재발하나요?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 드리고 싶은데요. 3명 중 1명꼴은 재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처음 발병이 돌 이전이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더 잘 재발합니다. 그래서 한번 열성 경련을 경험한 어머니들은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서 대처를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보통 3번 이상 재발하는 경우가 전체 5분의 1이라고 하니까 무시할 만한 그런 확률은 아닙니다. 그리고 열성 경련은 강한 유전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열성 경련 아이의 10% 정도에서 부모가 열성 경련이 있었고요. 그리고 형제 중에는 무려 17%가 열성 경련이 동반된 케이스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우려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열성 경련을 자주 하면 지능이 떨어지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열성 경련을 여러 번 해도 지능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가 열성 경련을 자주 한 아이들과 하지 않은 아이들을 비교해서 지능 테스트를 한 검사 결과에서 아무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열성 경련 때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검사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일회성으로 나는 열성 경련의 경우에는 대부분 검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특별히 열이 나면서 경련할 수 있는 뇌막염이라든지 뇌염이라든지 전해질 이상 등의 다른 질환과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혈액 검사나 그리고 소변 검사 그리고 뇌파 그리고 필요하다면 MRI나 CT까지도 갈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열성 경련이 간질로 이행할 수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이 간질의 발생률이 굉장히 미미할 정도로 낮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시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혹시나 간질의 그 발병률을 우리가 검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련이 9개월 이전에 너무 일찍 시작했다든지 그리고 아기의 발육에 원래 이상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신경학적 이상 같은 경우인데요. 그리고 또 경련이 15분 이상 있은 경우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전반적인 그런 경련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파셜하게 한쪽 부분만 국소성으로 약간 비트기전 그런 경련을 했을 경우 그리고 하루 24시간 안에 2번을 했을 경우 그리고 유전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간질로의 그런 이행을 혹시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성 경련은 과연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요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열성 경련이 열이 한참 발생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르려고 할 때 그때 생기기 때문에 미리 이것들을 감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열성 경련을 경험한 부모님들에게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뭐냐면은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런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해열제와 항경련제를 미리 먹이면 예방할 수도 있는데요. 전조 증상이면 일단 열이 오르려고 할 때 나타나고 그리고 잘 아이가 놀지 않고 갑자기 먹지 않고 그리고 보채는 경우 그리고 또 축 늘어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눈의 초점이 약간 멍하면서 흐려지면서 이렇게 고정되면서 약간 좀 멍한 상태 그런 상태를 보일 때 이럴 때 바로 해열제와 미온수 마사지가 들어갈 때 열성 경련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성 경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열성 경련은 소아에서 아주 흔한 병이고요. 그리고 열성 경련을 해도 아기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간질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간질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뇌 손상, 정신지체, 학습장애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 결코 걱정하지 마시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련 시에 절대 당황하지 말고 정말 침착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5분 이상 경련을 했을 경우에는 꼭 119에라도 전화하셔서 병원 방문해서 응급처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